예, 아픈 어린이 돕기를 1년에 2번씩 진행해 온 것이 올해 벌써 25년째가 이렇게 되었어요. 대단하죠? 그게 다 여러분들이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요번에 15명의 이 추천받은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에서 성금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작은 사랑에서 도움받아서 완쾌된 아이 숫자만 제가 서울대학병원으로부터 받은 인원수만도 50명에 달합니다. 예, 50명에 달합니다. 예. 25년의 세월 동안 소아암을 완쾌한 것이 바로 이 작은 사랑에서 도움받은 아이 중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기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아픈 어린이 돕기 성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시에 부모님을 난데없이 잃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출신인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스님으로 화계사에 지금 국제선센터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하고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오셔서 출가하신 분과 우크라이나에서 오셔서 출가하신 분들이 전쟁 소식을 듣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신 거예요. 가셔서 그 갑자기 고아가 된 아이들을 이제 집단으로 모아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치료하고, 그래서 의료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부모를 잃고 오도갈 데 없는 아이들 의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작은 사랑에서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제가 원장님을 직접 모셨는데, 제가 이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라고 했지만 작은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규모도 커지고 우리가 25년이라는 세월이 좀 쌓이고 이래서 작은 사랑의 그 행보를 조금 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선방에 계시거나 또 혼자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고 이제 이래서 좀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못하고 계시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승가 의료 지원을 작은 사랑에서 해야겠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해서 제가 TK 정형외과에 의료비를 2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원장님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한 말씀 법문 5분만. 스님들께서 저희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으신 분이 5분이 계세요. 치료가 수술을 받는 경우는 100명 중에 5명 정도고요. 95명 이상은 다 수술하지 않고 운동이나 약, 주사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해나가는 중요한 치료가 이제 의학적으로 할 일은 의학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서 그 치료된 무릎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요즘 윤화명상센터에서 하루 명상 올려주신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주 주옥같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하면서 잠시 마음 나누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쭤보면 그 중에 한 분도 명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대부분 명상 마치고 나면 그 중에 10명 중에 3, 4명은 울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우시냐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이 다 생각이 나고 앞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명상,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부처님이 만드신 법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본래부터 있던 거지.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정목 스님도 여기 계신 스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스님들을 잘 모시고 해야지요. 그거 잘하라고 이렇게 오늘 또 주셨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끼리 봉축법요하고 축원 올리고 법문 듣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곳곳에 아픈 사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부모님들, 그분들의 마음의 눈물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부처님 오신 날에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저는 이 일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그 기쁜 소식을 하나 미리 전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가로 알아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작은 사랑에서 도움을 받았던 제주도에 있는 권민지 양이라고, 그 권민지 양이 왕쾌가 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던데 할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감귤 농사를 짓는 댁이세요. 그래서 감귤 농사를 지어서 고맙다고 해마다 감귤을 박스를 많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저거를 한 박스를 보내주셔서 부처님께 올리라고, 저거는 그 마당에 매달린 거래요. 아주 주렁주렁 매달렸대요. 그래서 그걸 따서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네. 그 편지를 제가 오늘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민지 엄마예요. 언제나 마음은 항상 부처님과 스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스님,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정각사가 아닌 마음고요 선원에 가서 많은 불자님들과 스님께서 후원해 주신 돈을 받고 병원에 돌아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저도 불자였지만 그냥 무늬만 불자였습니다. 그때 받은 후원금은 그냥 돈 몇백만 원이 아니었고요. 스님과 여러 신도분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모아진 부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고 제게는 가피였습니다. 이런 큰 선물을 주신 부처님 가피로 그 어려운 병마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월이 지나면 밝은 빛이 오는 것처럼 민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직장 생활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나 이제는 베테랑이 되어 직장에서도 늘 사랑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도 모두 부처님 가피였습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럽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스님, 작년에 4월 초파일 행사하신 걸 유튜브 윤화방송을 보면서 스님은 한결같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픈 환아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피를 주시려고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 스님께 여러 불자님들께 죄송스럽고 미안했습니다. 모든 환아들이 부처님 가피로 모두 완쾌되어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두 손 모아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스님, 민지가 준 용돈을 조금 모아서 보냅니다. 저도 작은 정성으로 한 걸음 시작해 보려고요. 스님, 늘 건강하십시오. 좋은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백혈병의 병마를 이겨내고 그 오랜 장구한 시간을 이겨낸 한 조그마한 아이가, 팔뚝만 했던 아이가, 제대로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했고 학교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아이가 완쾌가 되고 스스로 그 병을 이겨내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졸업한 뒤에 공무원 시험까지 보고 벌써 7년째 베테랑이 돼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법문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에 우리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